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 2명이 범행 90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10대로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한편 2024학년도 수능날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에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과 관련해서 대담도 그렇고 속보로도 관련 소식 신속하게 전해드렸었는데 어제였죠. 이 10대 남녀 2명이 범행 90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인데요. 사흘 만에 이 피의자들이 검거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다행이긴 한데 이 피의자들이 16살, 17살, 10대라는 사실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허탈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인이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범행을 했다라고 해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10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문화재를 훼손하는 게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 많은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인데 돈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면 피의자들의 이 범행 동기가 그저 돈을 위한 목적이었던 겁니까? 아직까지는 이 피의자들이 진술한 것은 돈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낙서를 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들이 1차 낙서 테러범인데 좀 검거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다소 좀 지연됐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경복궁 외곽에 설치된 CCTV가 14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각상 사각지대도 있었고요. 또 CCTV에 이 화질이 일정치가 않아서 예, 지금 보니까 화질이 썩 네,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인상착의를 식별을 하거나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거리에 있는 CCTV로 이 피의자를 특정을 하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착의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피해자를 추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좀 시간이 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예, 자, 1차로 낙서를 하고 훼손한 피해자 10대 피해자 2명이 어제 검거가 됐고, 자 2차로 훼손한 피해자 A 씨가 그저께였죠.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는데, 그런데 이 A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어요. 범행 직후에 자신은 예술을 했을 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네, 이 사건으로 바로 다음 날 모방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2차 범행의 피해자인 20대 남성은 이 경찰 조사에서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런 범행을 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블로그에는 미국의 아티스트 그룹인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한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죄송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동을 장난으로 치부하는 행위, 그러니까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참 황당한데, 자 이렇게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경복궁 낙서 테러 1, 2차 피의자들 모두 검거가 됐습니다. 자, 문화재 훼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2008년에 이 숭례문이 불타버린 좀 가슴 아픈 일이 한 번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사회보다도 사실은 문화재 보호라든지 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울려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문화재의 중요성이라든지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은 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거든요. 이번 피의자들이 이제 아무리 10대라고 하더라도 모두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촉법소년도 아니고요. 예. 10대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본인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 해당 법정형 안에서 좀 엄벌을 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날이었죠. 이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벨이 좀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관련해서 좀 개요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16일에 2024년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1교시 국어 시험의 종료벨이 1분 30초가량 먼저 울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밝혀진 것에 따르면은 이 경동고는 수동으로 타종을 했는데요. 이 교육부에서 지급한 물품을 사용한 게 아니라 타종을 위해서 아이패드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종을 맡은 이 담당 교사가 이 아이패드로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려서 이런 타종 실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타종 실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기기를 좀 조작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이거 아이패드가 중간에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고 이게 울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학교 측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후에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후에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는데 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충분히 볼 수도 있는 게요. 학교 측에서는 2교시가 끝나고 다시 1교시 시험지를 배부를 해서 답안지에 기재할 시간을 줬는데 답안지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 동안 학생들끼리 답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막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1교시 시험에서 답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다 풀지 못했는데도 답안지를 걷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2교시 시험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일이 타종 실수가 있었다라는 거를 알고서도 바로 조치하지 않고 2교시가 끝나고서야 조치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든요. 이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네, 학생들 중에는 이제 1교시 시험을 대해서 이렇게 혼란을 겪고 나서 이 평소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낮게 나온 학생들도 있었고요. 예. 아예 시험을 포기하고 중도 포기하고 이제 조기 퇴소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1년간의 재수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평균적으로 재수 비용이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균적인 그러니까 재수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드는 비용을 청구를 한 것으로 잡은 게 2천만 원이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과거 유사 판례를 좀 비춰봤을 때 이번에 좀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청구한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해와 그리고 이런 국가의 과실 사이 인과관계가 좀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 중에는 이제 1교시의 혼란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으로 시험을 못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불수능이라고 불릴 만큼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이 나온 결과가 1교시 혼란 때문인 건지 아니면 본인의 본래 실력인 건지 혹은 이번이 난이도가 어려워져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밝히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런 학교 측의 실수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불안을 했다거나 굉장히 상당한 심리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명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적인 손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에 대해서는 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20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 종료벨이 2분 먼저 울린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때에도 이제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학생들에게 각 700만 원을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이러한 비슷한 수준에서 인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살펴보죠. 많은 분들이 정말 공분해했던 사건인데 자,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이라고 불리죠. 신모 씨의 재판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늘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검찰은 이 신모 씨에 대해서 20년을 구형을 하면서 이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 엄벌을 촉구한 이유를 이제 따져보면요. 이 검찰은 이 신모 씨가 이 무고한 피해자를 들이받고서도 운전석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는 등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을 꼽았습니다. 더불어서 이 신모 씨는 자신이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를 구호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 떠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예. 또 지금까지도 이 피해자와 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어떠한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꼬집으면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자,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 오늘 재판에 참석해서 기자회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재판부 좀 어떤 판결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모 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고요. 예. 사실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회복이 될 수 없는 상처를 크나큰 상처를 남겼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무고한 피해자와 이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신모 씨 같은 경우는 현장을 이탈을 하고요. 이탈하고 돌아왔을 때도 뭐 웃으면서 농담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경찰에게 항의를 한다라든지 굉장히 범행 후에 보인 태도와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도주치사죄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하지만 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가중을 하더라도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형과 양형 기준 사이에 굉장히 괴리가 큰데 최근에 판례의 태도를 보면 양형 기준의 권고를 넘어서는 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판결이 아닌 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런 실효성 있는 이 판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판결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 사고 관련해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